안녕하십니까, 이영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은퇴 후반전의 위대한 설계도란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은퇴 후반전의 하루의 실천이 만든 21일의 기적, 말대로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사명과 목적, 나의 삶을 이끄는 한 줄, 우리가 한 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이 한 줄이라는 거에 상당히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나를 움직이게 할 문장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간 계획표에 맨 처음에 쓰는 난이 사명과 목적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놨잖아요. 성실하게 나의 콘텐츠를 완성해 나가자. 후배와 가족을 격려하고 나눔을 실천하자. 또 어떤 달에는 몸과 마음을 돌보며 은퇴 후반기를 설계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하게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월간 계획표 상단에 적을 수 있는 실천 중심의 문장을 권장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천 중심의 문장. 다음은 사명일기입니다. 오늘 내가 남긴 흔적, 이 일기를 쓰는데요. 우리가 그 실천한 사명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사명을 행동으로 연결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데요. 매일 짧게 한 줄이라도 이 돌아보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한 일이 내 사명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 예시를 한번 보면, 오늘 영상 대본을 완성하며 후반전을 향한 나의 사명을 실천했다. 또는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나눔의 마음을 실천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사명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요한 것이 사명 리마인더 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표 프로그램을 쭉 하면서 보면 이 사람들 눈에 보이게, 뭐 사람들 눈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에 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명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잊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커집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나의 지갑이나 또 다이어리 앞장에 또 휴대폰 배경 화면 등 이런 자주 보는 곳에 배치하고 틈만 나면 보고 읽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눔과 성장을 통해 은퇴 후반기를 디자인하자. 나는 오늘도 나눔과 정직으로 행동한다. 하루의 루틴 속에 이렇게 잘 녹여 들어야지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사명을 아주 소소하게라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사명과 목적을 한 줄 읽기를 하거나 아니면 되뇌기를 합니다. 다음 점심 때는 그 사명과 관련된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사명 일기를 씁니다. 오늘 내가 실천한 한 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나눠보자. 앞서 지난 시간에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얘기가 또 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목표를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실행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집중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통해서 시간의 장단기별 목표를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는 3년 내지 5년 정도의 시간을 가진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 후 강의 저서나 그다음에 나의 콘텐츠를 브랜드를 완성하는 일, 그다음에 중기 목표는 6개월 내지 1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런치 스토리의 한 시리즈를 내가 완결을 한다든가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서 구독자 5,000명을 달성한다. 이런 1년짜리 목표들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우리가 중기 목표고 가장 많이 또 하고 있죠. 그다음에 단기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오늘 또 이번 주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영상 대본 한 편을 완성하거나 내가 메일 플래너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하던 사람들이 처음 할 때는 이 플래너를 매일매일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짐도 하면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스마트 목표 설정 실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스마트 목표라는 게 뭐냐?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S는 스페시픽.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measurable. 측정 가능한지. 그래서 이런 측정 가능 수치가 다음 마지막으로 T, 타임 바운드, 기한이 명확한가,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끝낼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우리가 보통 나는 건강을 잘 챙길 거야, 금년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걸 목표로 만드는 방법은 6월 말까지 매주 3회 아침 8시에 30분 동안 걷기를 실천하겠다. 이렇게 만들면 바로 이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은퇴 후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목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면 그 추진력이 굉장히 향상되고 실천력이 늘어납니다. 다음,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 말은 우리가 목표가 이제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요. 아까 6대 영역의 목표니까 각 영역에 하나씩의 목표만 해도 벌써 6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중요시하고 또 나의 가치관하고 맞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관련 지어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를 정하는 큰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일을 하다 보면 긴급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요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한 거에 쫓겨서 중요한 일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긴급한 일이 반드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것들을 잘 따져서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 정렬을 하는 실습 방법입니다. 일단 목표를 모두 적어보죠. 적어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긴급도와 중요도 이런 걸 따져서 우리가 긴급하고 중요한 게 이게 제일 먼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점수를 많이 줬다가 나중에 최고의 점수를 맞은 걸 2개를 골라서 한두 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용어는 저희가 안 쓰던 용어인데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합니다. HPA, High Payoff Activity, 돈이 고수익 활동이라고 번역을 하고 고성과 활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HPA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활동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꿈과 목표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가 매일매일 하는 어떤 활동에 따라서 이것들이 얼마만큼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나의 핵심 목표 달성에 직접 연결이 되는가, 또 이 활동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건가, 또 이 활동은 나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고 또 이 된 것들을 이 활동을 따질 때 액션, 액티비티라고 그러는데 이 활동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이제 해야 됩니다. 다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20%의 활동이 80%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80대 20 법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그 20%가 아주 중요한 나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런 활동이 내가 뭐였는지 우선 그 활동을 다 적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두세 개를 골라서 나의 HPA를 삼고 그것이 하루의 먼스리 계획표 또 일일 계획표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보면서 야, 내가 쓸데없는 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유명한 GPS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차는 GPS가 없으면 운행을 못할 정도죠. 그래서 참 중요한데 이 목표하는 얘기 중에서도 이 GPS가 진짜 중요합니다. 영어로 보면 Goal Planning Sheet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목표 계획 시트 설계도 이렇게라고 할 수 있어서 목표의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실행 계획표인데요. 마이타임 플래너를 보면 거기에 다 그냥 그대로 일일이 다 쓰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다이어리에 쓴다 그러면은 그 목표 설정표를 백지에다가 쓸 때도 이런 사항들만 적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목에는 이제 목표를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유, 내가 왜 이 목표를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은 뭔가, 그리고 그러면 내가 실천 계획을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것을 쭉 여러분들이 일정별로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시는 목표를 보면 3개월 내 전자책을 출간한다. 이유는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장애 요인은 내가 글쓰기 시간이 지금 부족한데, 그리고 이게 또 그냥 이거 내가 이거 쓰는 게 이게 뭐 남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 해서 주저하는 그런 내 마음 상태. 그다음에 해결 방안은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고정적으로 내가 글 쓰는 시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매주 토요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요일에 중요한 시간대에 한 2시간 정도를 고정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해 나갑니다. 월간 계획표 작성하기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은 우리의 그 마이타임 플래너에 가장 먼저 쓰는 것이 이제 월간 계획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목표를 한 달 단위로 나누면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사명과 목표, HPA를 함께 쓰면 그 의미와 그리고 우리의 실천력이 아주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는 나의 시간이 우리가 몰입을 하게 만들고 또 지속하게 만듭니다. 이달의 사명과 목적, 그리고 우선 목표 3개, 최우선 목표 1개, HPA 활동, 달력의 일정을 표시하는 이러한 것들이 플래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음은 시간 배정표라는 것입니다. 타임 픽처라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보통 많이 시간대별로 나눠서 무엇을
몇 시에 하는지 이렇게 시각화한 표인데요. 이것은 그 하루뿐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일주일치가 아침부터 취침 시간까지 쫙 뭐 하게끔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배정표가 사실은 바로 우리의 인생 설계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하고 그대로 따라 실천하느냐가 사실 생명인 거죠. 그래서 시간은 가만 놔두면 그냥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시간을 우리가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 또는 핵심 활동하고 또 사명을 또 실천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균형을 갖춰서 하루에 6개 내지 8개의 블록으로 보통 시간표에 보면 한 개 블록이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8개 블록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정표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것은 무슨 요일에 하고 또 이거는 아침에 할 거냐 저녁에 할 거냐 오후에 할 거냐 이것들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일일 계획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는 우리의 시간표죠, 보통.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7가지 정도가 중요한데요. 제일 먼저 가운데 오른쪽에 보는 겁니다. 원고 작성, 뭐 전화 상담, 영상 편집 이렇게 시간표, 우리 보통 시간표인데요. 여기에는 자신과 타인과의 약속, 그러니까 자신과의 약속을 우리가 코미트먼트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타인과의 약속은 우리가 어포인트먼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코미트먼트가 아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맨 왼쪽 위에는 최우선 활동 이런 것을 쓰게 되는데 이게 최우선 활동이라고 하면은 잘 안 들어오는데 임페라티브 액션 스텝이라고 딱 써 있으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최우선의 활동을 거기다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활동, 그 아래 칸에 중요한 활동을 적고 이렇게 계속 적어 놓는 이유가 그것을 매일 자꾸 보면서 빠짐없이 또 계속해서 실천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연락조치사항, 그 다음에 맨 왼쪽에는 협의계획서, 그 다음에 오늘의 성취, 오른쪽 맨 아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일 계획표 옆에는 거의 백지 수준의 줄만 쳐져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백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일기를 쓸 수도 있고 매번 만나서 미팅한 내용들을 거기다가 간략하게 중점적으로만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맨 왼쪽에 동그라미 표를 크게 확대를 해서 적어놨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확대를 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보면은 다른 데에 없는 계획표에 이제 2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줄을 마감 줄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는데요. 그거를 완성했을 경우에는 그 줄을 새카맣게 칠합니다. 그러면 다 된 걸로 하고 그거를 칠할 때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한 줄로 긋습니다. 그리고 이월을 합니다. 이거는 내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 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마감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오늘의 성취란에다가 나의 성취 결과도 여기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한 줄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성취를 체크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는 오늘 무엇을 해냈는지 그것들을 작은 실천 하나라도 거기다가 적도록 합니다. 영상 원고 한 편을 마무리했다. 운동을 오늘 30분 실천을 했다. 그리고 오늘 용기를 내어 후배에게 내가 격려 문자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느낀 점도 쓰고요. 또
감사 일기 쓰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감사한 일 한 가지도 쓰고, 그 다음에 내일은 내가 적용할 교훈이 뭔가 이런 것들도 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쓰면서 내가 그것을 실천력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습관화 점검표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안 하던 습관을 만들 때 내가 이거를 습관화하는 데 필요한 점검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너에는 1일서부터 31일까지의 쫙 칸이 쳐져 있고 내가 여기 한 3가지만 말씀드리면 매일 10분 동안 책 읽기, 그 다음에 1일 계획표 작성, 그 다음에 사명 한 줄 일기 쓰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안 하던 걸 하게 될 때는 이와 같이 습관화 점검표에다 기록을 하고 그걸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바빠서 또는 어떤 날은 출장을 가서 또 잊어먹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X표를 나중에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꾸 체크를 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안 한 거는 그 다음 날 꼭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가서 그걸 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나만의 30일 실천 항목을 정하고 한 칸씩 체크해 보세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루틴 만들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루틴 한두 개씩 가지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기상을 하면 일단 물 한 잔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저는 한 20-30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명 읽기, 그 다음에 아침에 일일 계획표를 작성을 하고 또 밤에 작성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시간에는 반드시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감사 일기를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또 명상을 하고 어떤 날은 또 스트레칭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잠이 쉽게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틴이 내 생활에 적용이 되면서 내가 또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몰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은 내가 몰입을 하고 싶어도 몰입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환경 때문입니다. 그래서 3가지의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는데요. 공간이 잘 정리를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상 정돈을 하고 루틴 공간을 구분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명과 목표 등 시각화를 해서 내 책상 앞이나 또 곁에 늘상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디지털 방해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가끔 할 때 보면 1인 미디어 활동을 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알림 소리도 오고 뭐 우웅 하고 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끄거나 또는 비행 중이라는 그쪽으로 돌려놓으면 되죠. 그것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특정 시간만 이 휴대폰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몰입 신호를 만듭니다. 내가 음악을 듣거나 조명을 하거나 또 이 뇌 집중을 할 때 이러한 그 조명 또 그 다음에 음악도 아주 잔잔하면서 몰입하기 좋은 이런 음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골라서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책을 쓰다든가 할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의 다짐을 작성을 하는데요. 아까 이 다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목표를 하고 나서 결국은 이 다짐과 시각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짐 문장이 어떤 거냐 하고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매일 나의 사명을 기억하며 행동한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전진한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사용한다.
이와 같은 글을 써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놓고 매일매일 시간마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만의 다짐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다짐의 3P라고 그래가지고 present, 현재형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부정형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 아까 말했던 사명선언문, 비전선언문 만들 때도 긍정형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형은 퍼스널, 자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한다. 나는 무엇이 된다. 또는 무엇이시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을 한다.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각화입니다. 이 다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시각화해서 그 모습이 상상되게끔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아예 비전 보드를 만들어서 칠판에다가 각각 내가 미래에 되고픈 것들을 그림,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책을 만들면서 지금 책 제목, 책 그림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지금 저기다 저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1일 실천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1일 31일 챌린지 그 습관화 점검표를 보았는데요. 이 21일 도전표는 맥스웰 몰츠라는 그 의사가 처음에 썼던 말인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그 행동을 할 때 21일 동안 그것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그 뇌에 전달이 돼서 이제 상당히 이제 활성화해서 할 수 있도록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하는 바로 도전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 항목으로는 하루 한 줄 계획 또는 사명 읽기, 물 한 잔, 감사 일기 쓰는 것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21일 동안 도전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마이타임 플래너에는 습관화 점검표라는 것이 있어서 하루에 한 칸, 또 빈칸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한눈에 보는 도전 사항을 여러분의 진행 사항을 보면서 도전을 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성취감을 강화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나의 인생 한 줄 요약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거 다른 책에 보면 우리가 묘비명에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싶은가 해서 묘비명의 글을 한번 써보라. 이런 시간도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나는 무엇을 한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배움을 나누는 사람이었다. 나는 매일 나의 사명으로 살아간 사람이다. 나는 실패보다 가능성을 더 많이 보았다. 나는 단 한 명의 변화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형도 되고 과거형 모두가 가능합니다. 다짐하고는 또 약간 다른 면이 있죠. 다짐은 반드시 현재형이고 여기는 과거형도 됩니다. 다음은 실행을 돕는 파트너십 만들기입니다. 성공적인 실천에는 반드시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실천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견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을 보면요. 응원자가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고 잘하고 있어요. 계속 해봐요. 그래서 아주 감정적으로 지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죠. 나의 그 실행을 점검을 해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일들을 수행하는 일들을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멘토나 또 코치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세 번째 실행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커뮤니티에 요즘 많이 가입들을 해서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 같이 모든 일들을 많이 하고 또 노인복지관 가면 많은 그 분야마다 팀들이 있는데 같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함께 다짐을 작성하고 또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고 또 주간 회고 파트너 등을 갖기도 하는 등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응원자, 피드백 제공자, 실행 동반자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나 혼자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한 보상 설계인데요. 지속 가능한 동기부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많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상당히 유효하게 작동을 합니다. 즉시 보상은 내가 즉각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한 다음에 커피 한 잔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가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자기 긍정감을 부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 보상보다는 조금 이제 더 큰 보상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요. 누적 보상이라고 썼는데, 예를 들어서, 한 7일 동안 연속 체크를 했는데, 그걸 잘 했다, 수행을 했다. 그러면 내가 나 자신한테 작은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을 달성했을 때는 나만의 이벤트를 만드십시오. 뭐 영화 구경도 갈 수 있고 또 좋은 뭐 게임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자신이 찾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주 이건 큰 의미의 보상인데요. 가치와 연결되는 그러한 좋은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실천을 통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자서전을 쓴다든가 또는 삶의 사명과 비전과 연결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크게 보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 매일 1분 성찰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질문 5가지를 하는데요. 이것을 매일매일 하십시오.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오늘 사명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성취하고 또 무엇을 놓쳤는가? 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나는 오늘도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가까워졌는가? 이러한 그 질문을 매일매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찰 이후에는 새로운 여정을 향하여 우리가 또 새로운 꿈을 꾸는 건데요. 오늘의 나를 인정하고 또 어제를 돌아보고 또 내일을 계획하고 또 다음 여정을 위해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일들이죠. 이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다시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걷고 싶은가? 무엇을 나누고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가? 이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성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목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사명과 그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정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거겠죠. 언제 시간이 되면 목표 설정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 장의 앞장과 뒷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나눠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폴 마이어라는 분이 그 목표 설정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텍사스의 웨이코 출신인데요. 뭐랄까 아마추어 그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겠다라는 걸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제가 그 목표 설정표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책에 쓴 내용들을 내가 기록을 하면서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곰곰이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목표 설정표를 만드는데 보통 몇 시간을 투여해야 하냐면 여기 지침서에도 나와 있는데 한 2시간 내지 3시간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이 그 목표 설정표를 이거 쓸 때 2시간 내지 3시간을 그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목표, 그거는 반드시 목표 설정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중요한 그 언제까지 만들 거며 그것이 체크하려면 내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쓰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감이 생깁니다, 거기서. 그래서 내가 나를 믿게 돼서 그 믿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실천력이 그래서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는 코미트먼트를 하게 되고요. 결론은 그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게끔 하고, 제가 50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책들 보니까 되게 다 49세 뭐 이렇게 지금 퇴직을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직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폴 마이어의 프로그램을 만나서 인생을 새롭게 설계를 하기 시작해서 한 7, 8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또 여건이 별로 이제 어렵지 않죠. 삶이 똑같지는 않을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영업을 하게 됐는데 친구의 그 추천이 있어가지고 제가 택시 운전을 하게 됐는데 미군 부대에서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14년 동안 했는데 나중에는 외국인 관광 택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관광을 하는 그래서 뭐 설악산도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면서 가이드 역할도 했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맘만 먹으면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 실천 방안들을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잘 하고 계신 것도 있고 또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퇴한 이후에 새로운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진짜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목표를 만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